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최후 변론이 헌법재판소에 있었는데요.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말 어, 마음이 찡하고 정말 긴 1시간 넘게 이제 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이렇게 많은 질문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듭니다.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후반부쯤에 개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내각제 개헌 아니냐. 그동안 그 국민의힘과 그 비명계 측에서 제가 그토록 비판을 했었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개헌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 내가 대통령님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밖에도 나가고 했는데 좀 혼란스럽다. 내각제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영상을 좀 만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쯤에 전문에서 제가 어제 전문도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87년도 헌법에 좀 구시대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여러분 개헌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하신 말씀은 개헌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내각제 개헌을 저쪽에서는 이제 개헌으로 물타기를 하지만 개헌 자체가 내각제는 아닌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시면 이 이후에도 개헌이라는 단어가 한 네다섯 번 정도 더 등장합니다.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개헌과 선거제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생각하겠다.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새로운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겠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할 것이다.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개헌에 대해서 총 7번 정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헌과 내각제 개헌은 좀 다른 의미고요. 어떻게 보면 좀 포함되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헌이 꼭 개헌을 언급한다고 해서 꼭 내각제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정확하게 무슨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 전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각제 개헌은 아닐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바로 2년 전때 2, 3년 전쯤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제 나온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유세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맨날 무슨 대통령제가 어떻고 내각제가 어떻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왜냐?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사실은 정치 개혁을 할 거면 선거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자꾸 내각제 하는데 내각제라고 하는 건 수상이나 총리가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즉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공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총리나 수상이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인들을 좀 싸게 될 만하면 밟아보고 죽여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부터 많이 키워서 이런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실컷 대통령제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등 참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고 있다. 네, 라고 이렇게 대선 후보 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를 본인은 지지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국회는 내공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질 것 같으니까 내각제를 하자.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도 민주당에서 내각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각제 세력을 완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스탠스를 보여오신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본인의 말을 갑자기 뒤집고 갑자기 내각제를 하자고 하시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그동안 지켜보신 윤석열 대통령님은 말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제 하자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개헌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개헌의 종류가 있고, 물론 민주당이나 저쪽 국민의힘 개헌 토론회 그쪽에서 하는 건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 플러스 내각제 개헌이라고 그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헌하면 내각제 개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온 건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한 개헌은 제가 볼 땐 내각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예상입니다만 이원 집정부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총리한테는 내치를 맡기고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는 그런 체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원 집정부제인데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그렇게 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딱 이렇게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적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지만 총리의 존재감도 꽤 큰 게 바로 이원 집정부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가 그러면 대통령제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의회 회상권이 있습니다. 의회 해상권.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이 계실 때 권성동 권영세가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나경원 의원까지 불렀죠. 그때 불러서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의회 회상권을 언급을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때 참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권한이 없는 그런 권한을 갑자기 왜 언급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어제 전문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딱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낌이 왔어요. 대통령 중심제는요. 여러분 원래는 그 총리가 없고요. 원래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통령은 좀 총리와 다르게 눈치 안 보고 투표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미국 보시면 어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한 몸이죠. 그러니까 러닝 메이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제라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데 그걸 또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금 우리나라 체제가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원 집정부제라는 건요. 우리나라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러니까 총리가 내치를 맡는 대신에 대통령은 또 의회 회상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총선을 다시 하게 되는. 그래서 프랑스가 얼마 전에 그래서 총선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 개헌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개헌의 핵심은 내각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냥 여러분 개헌하면 내각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시에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볼 땐 의회 회상권이 있는 이원 집정부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대박이고 이게 만약에 된다 하면 그동안 내각제 세력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내각제 개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와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대박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이게 만약 진짜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하고 계엄의 목적을 넘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진짜 제2의 건국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이 글이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냥 개헌하면 내각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총리 권한 조정 이런 것도 나오고 중임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땐 좀 미국 대통령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프랑스 쪽이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 이 문맥을 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뭔가 이제 책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이 문맥을 보고 이제 전문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앞쯤에서 좀 뭐라고 했냐면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각제에서 프레임 짜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너무나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고 이제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어떻게 보면 내각제 개헌 말 그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서.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좀 일이 있고요. 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개헌 이야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앞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고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주장하시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문맥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내각제에 반대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뒤에 개헌이 나왔다고 무조건 이게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믿었는데 내각제 개헌 하려고 계엄을 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땐 그건 정말 잘못 짚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런 윤석열 대통령님의 태도와 그리고 이전에 그 문맥을 보시면 지금 볼 땐 내각제가 아니고 이원 집정부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이 말 자체가 그거예요. 이원 집정부제. 이 말 자체가 딱 그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외치에 집중하고 내치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주는 그런 걸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권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실권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고, 그리고 결국 이게 또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거죠. 내각제는 뭐예요?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말 그대로 다 해먹는 게 내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창 내각제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내각제의 상황은 총리가 이재명이 될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조국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정청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 끔찍하시죠? 이런 상황을 제가 내각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민주당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그런 내각제 멀티버스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려고 한다.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 복귀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거나 두 번째 일부러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거나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말에도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임기 동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남은 임기 동안인 거는요, 이 말 자체가 내각제랑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각제는 평생 의원들이 해먹는 거고, 2세, 3세까지 해먹는 일본식 내각제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남은 임기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내각제랑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는 매우 다른 것 같고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 지금의 그 비명계가 주장하는 내각제,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주장하는, 뭐 이제는 일부도 아니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각제랑은 정말 차이가 다르고요. 어느 정도 이원 집정부제랑 비슷한 요소도 있지만 이 정부 수반의 역할과 권력의 분배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같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저는 지금의 대통령제보다 뭐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간다면, 미국식으로 간다면 이게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가 둘 다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간다면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네, 지금 변론 내내 제왕적 국회를 비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에 그 개헌이라는 한마디가 나와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앞에서 또 제가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의회 회상권이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올 때가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 국민 투표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헌법을 개정하는 거는요, 국민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남은 임기는 총리는 내치를 맡기고 이런 개헌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지금 국회 탄핵 남발 예산 폭거 사법부 시스템이 엉망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를 몸소 이거 겪어보니까 지금 싹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입니다만 임기 후반은 자 일거에 척결하신다고 했잖아요. 헌법도 뜯어 고쳐서 이런 선관위나 사법부나 국회 시스템을 좀 재정비하는데 좀 집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세 같은 것은 총리에게 좀 더 권한이 주어져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땐 전혀 내각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 정치 체제나 이런 거에 좀 예전부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이게 내각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게 근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우 강력하게 문맥만 봐도 앞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 미국 시스템이나 이런 걸 언급하신 거 봐서 근거 세 번째로 이원 집정부제를 좀 주장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앞에서 뭐 선관위나 사법부 국회 시스템 이런 거를 좀 정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 반박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요, 좀 합리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올리고 채널 유지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